첫 번째는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및 작업 계획서가 되겠는데 그 중에서 필기에서 중요했던 부분이죠.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될 건설 공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기에 비하면 실기에서는 출제율이 낮지만 그래도 필기에서 중요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복습한다 생각하고 다시 한번 암기법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하면 바로 며칠이 떠올려야 되냐면 10월 31일이 떠올려야 되겠죠. 자,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어떠한 것이 건축이 됩니다. 건축된 50개의 학교. 자, 이 학교에는 특별한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2천만 톤을 저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월을 뜻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그 다음에 31일과 건축대는 무엇이냐면 지상 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그 다음에 50개의 학교는 최대 지간 길이가 50m 이상인 다리의 건설. 그 다음 마지막으로 2천만 톤 저수는 저수 용량이 2천만 톤 이상의 용수 전용댐 같은 것들에 대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 네 가지는 반드시 외워줘야 되겠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가볍게 체크를 하면서 봐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은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의 제출 기한과 첨부 서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 공사일 경우에는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를 해당 공사의 착공 전날까지 공단에 2부를 제출해줘야 되겠고, 자, 이거 건설업과 비교하는 것이 바로 제조업이 됩니다. 제조업은 착공 전날이 아니라 작업 시작 15일 전에 해줘야 되겠고, 건설업일 경우에는 착공 전날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비교해서 암기해 주시면 되겠고 첨부 서류에 대한 것도 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보았을 때는 공사 개요 및 안전보건 관리 계획이 있으며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작업공사 종류별 유해 위험 방지 계획이 있습니다. 하지만 첨부 서류를 적는 문제는 여러 가지를 적어라 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외워주면 되냐면 1번에 있는 내용을 상세적으로 외워주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출제율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한번 보면서 다른 걸 위주로 먼저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는 어디에 좀 포커스를 두면 되냐면 아래쪽에 있는 사전조사 및 작업 계획서 부분을 좀 더 꼼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출제율이 어느 정도 높기 때문에 체크를 하면서 암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타워 크레인을 설치, 조립, 해체하는 작업일 경우에는 작업 계획서에 타워 크레인의 종류 및 형식, 그 다음에 설치, 조립 및 해체 순서, 그 다음 작업 도구, 가설 설비, 그 다음에 작업 인원의 구성 및 작업 근로자의 역할 범위에 대해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해 줘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 아래쪽에 있는 차량계 건설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해당 부분은 실무에서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겠고, 자,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 기계의 종류와 성능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 운전하는 분들한테 이 성능표를 달라고 하면 성능표를 그대로 주기 때문에 그거를 바탕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차량계 건설 기계를 어떤 식으로 사용할지 운행 경로 등을 우리가 표시해 줘야 되겠고, 그 운행 경로를 표시하면서 안전관리자와 신호수 같은 것들이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도 반드시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 방법 등이 필요하겠고, 추가적인 서류로서는 우리가 사업자 등록증,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운전면허증 같은 것들을 확인해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기계가 점검이 몇 년까지 다 돼 있는지 그것들을 꼼꼼하게 반드시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터널 굴착 작업도 한번 체크하고 외워주도록 할게요. 자, 터널 굴착 작업은 무엇이 있냐면 굴착의 방법, 그 다음에 터널 지보공 및 복공의 시공 방법과 용수 처리 방법이 있으며 마지막으로는 환기 또는 조명 시설을 설치할 때 그 방법이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아래쪽 교량 작업도 체크해 줘야 되겠죠. 자, 교량 작업에 대한 것은 무엇을 해줘야 되냐면 작업 방법 및 순서, 그 다음 부재의 낙하, 전도 또는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 있겠고,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그 다음에 공사에 사용되는 가설, 철 구조물 등의 설치, 사용 해체 시 안전성 검토 방법, 그 다음 사용하는 기계 등의 종류 및 성능, 작업 방법을 적어줘야 되겠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작업 지휘자의 배치 계획도 작업 계획서에 포함시켜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건물 등을 해체할 경우에는 작업 계획서에 무엇을 추가해줘야 되냐면 해체하는 방법과 순서 도면이 필요하겠고, 그 다음에 방어 설비, 환기 설비 등의 방법, 그 다음에 사업장 내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연락하는 방법과 해체물이 나왔을 경우에 어떻게 처분할지의 계획,
그 다음에 해체 작업용 기계 기구 등을 어떤 식으로 사용할지와 해체 작업용 화학류 등을 어떤 식으로 사용할지 계획을 해서 작업 계획서에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안 보는 것이 아니라 표시한 것을 조금 더 꼼꼼하게 외운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독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아래쪽에 있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분입니다. 자, 해당 부분은 필기에서도 한번 중요했다고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산업안전기사에서는 어느 정도 출제율이 있지만 산업안전 산업기사에서는 출제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어떠한 부분만 빠르게 체크해주면 되냐면 공사의 종류 정도로만 한 번씩 체크해주면 되겠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어떠한 계산기준표를 이용해서 안전관리비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해당 방법은 필기에서 한번 설명드렸던 부분만 기억하신 다음에 그냥 이런 것이 있구나 정도만 체크를 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할게요. 왜냐하면 너무 어렵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가볍게 패스를 하고 보다 자신있게 외울 수 있는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하게 되면 점수를 더 높게 받을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는 어디에 또 포커스를 두냐면 다음 페이지에 있는 집안의 안전성, 집안의 이상 현상과 안전 대책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보일링 현상에 대해서 볼게요. 자, 보일러의 작동 방법은 무엇이냐면 물을 끓이는 것이겠죠. 자, 마찬가지로 무엇이 끓어오른다라고 생각해주면 되는데 물과 함께 모래가 끓어오른다라고 하는 현상이 바로 보일링 현상이 됩니다. 따라서 보일링 현상은 지하 수위가 높고 투수성이 좋은 사질 지반에서 발생하게 되겠고 일반적으로 원인 및 현상으로는 흙막이 벽체의 근입장이 부족하거나 그 다음에 수두차에 의한 침투압이 발생되고 저면이 액상화되는 현상이 있으며 이것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하 수위를 저하시켜야 되겠고 그 다음에 흙막이 벽 근입도를 증가시키고 마지막으로 차수성이 높은 흙막이를 설치해 준다 정도를 체크해주고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포인트를 두는 것은 바로 보일링 현상이 끓어오른다 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되겠고 집안 조건에 대해서는 조금 더 꼼꼼하게 외워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히빙 현상은 무엇이냐면 부풀어 오른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히빙은 뭘 뜻하냐면 부풀어 오름. 추가적으로 집안의 조건으로서는 연약성 점토 집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원인 및 현상에서는 흙막이 벽체의 근입장이 부족하거나 그 다음에 굴착 저면이 솟아오를 경우에 발생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대책일 경우에는 무엇이냐면 굴착하는 주변의 상재 해중을 제거함으로써 누르는 힘을 좀 약하게 하는 방법이 있으며 그 다음 마찬가지로 흙막이 벽 근입장을 경질지방까지 연장시켜서 보다 더 밀리지 않게끔 하는 대책이 있다 정도 체크해주면 되겠죠. 자, 다음에는 집안의 안전 대책, 사질토 계량공법과 점성토 계량공법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부분에 대한 내용은 그렇게 많이 나오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것이 있구나 빠르게 체크를 하고 넘어가는 방식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